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방산에 투자하는 일본, 글로벌 방산 아시아 본사 일본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이 방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본의 방산 기업을 키운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대만 침공에 견제한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더욱더 가까워지는데 여기에 한국을 더 끼어들게 해서 이번에 그 선언을 하나 했죠. 그 남중국해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여기 끼어들었어요. 끼어들게 하면서 공동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일본이 지금 방산을 더 키우고 이거 방산을 더 키우면서 이제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지금 얻어가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얻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이 반도체를 키우는 라피더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D램 공장을 더 증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와 합병을 하고 여기 더 키운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라피더스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라피더스를 통해서 2나노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말과 그리고 TSMC의 공장 2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를 미국에서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일본의 방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이 분석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글로벌 방산의 아시아 본사가 일본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방위비 증가로 인한 일본 방산업체 몸집 불리기, 그리고 해외 방산업 유치로 인한 고용 증가, 불호에 있던 한국 방산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간접적인 지원. 이 방산의 증액 이유가 중국의 군사 확장 대비, 즉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여기 남중국해 문제, 이게 다 한꺼번에 끼어들었고, 반도체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반도체 이야기는 빼놓고 방산 이야기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글로벌 방산 아시아 본사 일본으로입니다. 이전에 지금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대부분 본사가 어디가 있었냐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쪽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남중국해를 막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서 이제 옮긴다. 그것은 바로 일본으로. 일본이 총대를 메고 이 남중국해를 미국과 함께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보는 것은 방산 몸집 불리기에 일본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방산입니다. 니온게이지 신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말을 안 하고 이번에 방산의 주요 기업들의 아시아 본사가 일본으로 온다라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의 베이 시스템즈가 연말까지 아시아 본사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이전한다. 로키드 마틴의 아시아 본사가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이전한다. 입니다. 그러면 동남아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방산이 아시아 본사가 일본으로 이전한 이유, 아까 이야기 드렸죠. 남중국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에서 방산을 키워야 돼요. 남중국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산 해군이 유명은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직까지 중국이 워낙 크게 키우기 때문에 일본이 힘을 줘야 되고 대만도 스스로 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야 되고 한국은 이미 혼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방산 아시아 본사입니다. 베이 시스템즈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회사이죠. 일본 정부와 방산 대기업에 대한 마케팅, 협력 모색 및 공급업체 확대, 그리고 베이 시스템은 미시시피 증공업과 함께 유로파이터 후속 모델인 GCAP, 글로벌 컴뱃 에비테이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와 함께. 이탈리아, 영국, 일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비시도 베이 시스템즈의
지금 아시아 본사 이동으로 인해서 회사의 직원 수도 늘릴 예정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입니다. 일본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인 팍3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등을 하고 있는 곳이죠. 특히 일본 내 로키드 마틴은 한국과 대만에 대한 권리권을 보유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만에 대한 권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일본의 로키드 마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의 균형이 이 남중국해에 있는 동남아시아 이제 못 믿겠다. 더 이상 못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못 믿어서 일본으로 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특히 대만의 권리가 로키드 마틴의 대만의 권리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국제 방산에서 떠오르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방산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남중국해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남중국해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남중국해 쪽에 지금 섬이 있죠. 대만 바로 옆에 섬이 있습니다. 20km, 30km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섬에서 이제 출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국방비의 지출이 상향이 됩니다. 일본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국방비 지출을 이전에 43조 엔에서 이게 389조 5,800억 원에서 1.5배 상향한답니다. 그것은 바로 50% 상향이에요. 어마어마한 상향이 되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의 5조 엔, 그리고 유지보수, 노후장비 부품 교체 비용을 포함해서 9조 엔. 이 정도 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일본 국방비 지출은 세계 10위, 전체 세계 국방비 포지션으로 보면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비 급격한 증액으로 서구 방산업체들이 이제 일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너희들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테니 여기 대만 영유권 포함해서 너희들이 조금 힘을 써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해군을 통해서 지금 항행의 자유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2022년 6월 일본 법인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탈레스도 있는데요. 탈레스는 프랑스 업체이죠. 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기로 탐지기 협력, 일본에서 직원 추가 채용도 있고 파스칼 수리스 수석 부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본 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M이라는 튀르키예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 자폭용 드론 및 기타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고 지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가을 일본 방위성 주최 전시회에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도 지금 적극적인 방산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국에서 만들어진 방산 기계에 대해서 외국에 수출, 한국이 너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아쉬워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하겠다. 그동안 너무 판매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살상용 무기 이전에 관한 3대 원칙 운영 지침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개발한 장비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미쓰비시가 베시스템과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은 혼자 하는데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조, 운송, 경보, 감시 또는 지뢰찾기는 물론 치명적인 살상무기 수출 역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방산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낙수 효과도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거죠. 돈을 많이 투자한 만큼 그에 따르는 낙수 효과는 당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일본의 방산업체는 낮은 수익으로 최근 20년 동안 100여 개 이상 관련 기업들이 방산을 포기했는데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죠. 현재는 대기업 중심으로 그나마도 전투기와 전함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오자와 히사토 미쓰비시 중공업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국방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죠. 어떤 거냐? 일본의 전투기 관련 회사 1100여 개, 그리고 전차 관련 회사 1300여 개, 군함 관련 회사 8300여 개가 전체 다 이번에 낙수 효과로, 특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투기와 군함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특히 해양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군함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군함마저도 우리나라에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 잘할지 그건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자, 중견기업의 한 임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주면 그만큼 플러스다. 즉 일본의 방위비 증가와 해외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스타트업 창업도 순풍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프로드론이라는 무인 헬리콥터 취급하는 회사인데 항만 보안에 대한 수요가 특수를 이뤘다. 그리고 에어론 워커스는 각 기업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방산 스타트업이 한국이 제대로 뽕을 맞았죠. 제대로 맞아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방산이 커지면 문제가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번 방산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남중국해에 집중돼 있어요. 남중국해 여기에 지금 이번에 한미일 지금 모여서 회의했잖아요. 회의했는데 여기서 남중국해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만 문제까지 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도 되게 신경 엄청 쓰는 현 상황이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런 대로 조금 더 나아요. 근데 러시아는 이미 그 사개 섬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이 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지 가장 큰 불편은 중국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이 방산에 투자를 합니다. 방산에 투자를 하는 것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공동 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산 기술과 비교하면 기술력이 전 개인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물론 해군력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힘도 세고 이런 것들은 있다. 그건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특히 방산 중에서 육군 쪽, 그래서 전차, 장갑차, 포병 이런 쪽은 한국이 훨씬 더 세다. 그리고 지금 FA-50 그리고 KF-21 잠수함도 세계적인 잠수함 업체가 있죠.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 여기가 지금 잘 만들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제일 불편한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나마 지금 중국이 경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미국입니다. 경제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국방 예산을 쓸 여력이 떨어지거든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이 경제가 나빠지게
하는 뒤에서 가장 크게 조정하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이 이러한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이번에 러머드 장관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중간 평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가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정확한 그 회담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제 생각이 맞았는지 그리고 제 주장이 맞져 들어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